송무후 동의의료원 의무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분야 명의이자 권위자입니다. 또한 채식을 하는 비건 의사로서 채식 전도사가 불리고 있습니다. 송무후 원장을 통해 채식의 장점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콜레스테롤 약과 질병 장사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은 의학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정말 그토록 효과가 좋은 걸까요? 스타틴 계열 약물 중 최고의 수익을 올린 리피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피톨을 만든 회사는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입니다. 2003년 화이자의 재정적 후원을 받은 영국 및 북유럽의 다기관 연구진이 유명 의학 저널 랜셋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화이자는 이 논문을 토대로 리피토가 심장 발작 위험을 36%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광고는 초이트를 쳤고 엄청난 약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자세히 보면 36% 옆에 자그마한 크기의 별표가 보이고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That means in a large clinical study, 3% of patients taking a sugar pill or placebo had a heart attack compared to 2% of patients taking Lipitor.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짜 약을 먹은 위약군에서는 3%, 진짜 약을 먹은 리피토군에서는 1%의 심장 발작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위약군 3%, 리피토군 2%면 겨우 1% 차이인데 도대체 36%란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해당 논문에서는 3년간 리피토 투약군에서 환자가 100명 발생했고 위약군에서 154명이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연구 대상 환자 수를 보면 5,168명과 5,137명입니다. 이를 100분율로 계산하면 리피토군에서는 환자가 1.9% 발생했고 위약군에서는 환자가 3%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치로 두 군 간의 차이 즉 3에서 1.9를 뺀 값인 1.1%로 표시하는 절대위호 감소입니다. 절대위호 감소 수치에 따르면 100명당 1.1명만 약 효과를 본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상대 위험 감소입니다. 이건 두 군 간의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발생 비율을 나타냅니다. 계산을 하면 3에서 1.9를 뺀 것과 3의 100을 곱한 값을 나눈 값인 36%로 나옵니다. 리피토 광고에서 사용한 수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치는 100명 중 36명이 효과를 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마치 36명이 효과를 본 것처럼 오인한 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눈속임에 현혹된 것입니다. 화이자는 왜 절대위험 감소 1.1%가 아니라 상대위험 감소 36%라는 숫자를 활용했을까요? 당연히 사망률이 1.1% 감소했다는 것으로는 약을 권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사망률이 36% 감소했다고 하면 쉽게 약을 먹도록 할 수 있겠지요. 약 광고는 보편적으로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풍기약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약점을 악용한 것이라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3년간 약을 먹었을 때 100명 중 겨우 1명만 효과를 볼 수 있고 나머지 99명은 아무 효과를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약을 매일 먹겠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요컨대 약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절대위험과 상대위험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들조차 이러한 통계 용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편 모든 약은 독이라는 말처럼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경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체내 LDL 수치를 약 20% 내지 55% 정도 낮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약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피검사 수치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타틴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콜레스테롤 약 처방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국립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 위원회 멤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위원회 멤버 9명 중 8명이 제약회사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혹은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 매출을 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관계자들 사정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앞의 사례처럼 제약회사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 까닭에 세계적인 심장센터인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니센 박사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스타틴 치료가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약을 권하는 오류를 낳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과 함께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부작용입니다.
스타틴 사용자의 40% 내지 75%는 1년 안에 약을 끊었습니다. 대부분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임상시험에서는 부작용 빈도가 10% 미만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구팀은 약물 임상시험 전에 한두 달 미리 약을 먹어보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만 임상시험에 참여시킵니다. 초기에 부작용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상시험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 최종 결과에서는 부작용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작용 조사 항목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근육통에 대한 질문을 빼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틴 논문 44개를 메타 분석한 연구를 보니 단 한 개의 논문에서만 근육통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근육통이란 부작용 빈도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정이 이러니 제약회사가 주도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스타틴은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스타틴은 LDL 수치를 낮추는 것은 맞지만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둘. 기존의 스타틴 연구, 특히 제약회사가 연구비를 댄 연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 절대 위험과 상대 위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약의 효능을 과대평가하거나 제약회사의 눈속임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넷. 현재 통용되는 고지혈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편향된 자료를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LDL 수치가 높다고 해서 함부로 약을 처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자들도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의사에게 다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의 주체는 의사가 아니라 바로 환자 자신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